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뭐가 났어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지금 일공수 여단장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진술을 한 게 그 현장 계엄 상태, 그 현장에서 국회에 도착해서 보좌관 대치하고 있을 때 특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해가지고 표결 전에 문 부수고 전기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 뱉어내고 있는 것 같아. 시간대들을 보면 우원식 의장님이 공간에 도착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해외 정상인가 누구 만나셨을 거예요. 공간이 한남동 누구 옆에 있냐면 대통령 관저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은 대법원장 관저고요. 그 옆이 국회의장 관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공에 예전에 출연해서 김민석 의원의 구테타 이제 모의에 대한 얘기했을 때 요즘 계엄은 촌스럽게 막 탱크 밀어붙이지 않고 핀셋 계엄을 할 거다. 그래서 핀셋 계엄이 뭐냐? 국회의장과 국회의장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거죠. 그러면 국회 의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납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엄 문건하고 학습이 되니까 김민석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학습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을 경호하는 경호대장한테 나가서 군대가 있는지 체포조가 있는지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없으니까 빠른 시간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국회 와 보니까 이미 제가 45분, 40분경에 도착했어요. 이미 국회 정문은 경찰병력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았고 저쪽 뒤쪽 문도 경찰 버스로 막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빠른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실갱이하면 잡힐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월담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요. 학습이 됐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도 판단을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조금이라도 늦어졌으면 계엄군이 먼저 로텐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행히 하늘길이 안 열렸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는요. 고층 빌딩 위를 보면 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 시내 고립된 GO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대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이제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공에 날아오는 미확인 물체는 그 대공포가 무조건 다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장병이 먹고 자요.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잘 아는데요. 그 대공포가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군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영이랑 그 장관하고 이제 김종대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게 이제 비밀 그룹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극비로 가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만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따르면 합참의장을요 장관이 유인해서 다른 방에 가뒀죠? 가둔 거라기보다는 대기하게 하고 실장들도 거기 다 대기시켜 놓고는 국방부 차관도 그렇게 했고 발을 묶어놨어요. 그게 여러분 서울의 봄에 보면 똑같아요. 연희동에 요 이제 그 한정식당에다가 그 본인들이 진압할 수 있는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당시 장태환 수방사령관을 거기 발을 묶어놓고 점점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거의 진짜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합참의장을 패싱시키고는 작업을 하니까 공군이 매뉴얼대로 이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공군이 허가를 안 내줘서 40몇 분이 지연된 게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허가를 못 내주죠.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하니까 결국은 이제 장관이 전화해서 지랄을 했겠죠. 그래서 하늘길이 늦게 열린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골든 타임을 번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골든 타임 놓친 거고 국회 입장에서는 골든 타임을 확보한 거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또 하나의 증언이. 그러니까 사실 특전사령관이
국방장관이 의원들 끌어내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시를 안 따랐다 이랬는데 지금 현장에 있었던 이 특전여단장의 말로는 전기를 끊어라. 사령관이 전기라도 끊어서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 진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전사령관이 오늘 자기가 양심 고백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아니라니까요. 되게 제한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기라도 끊어서 이거를 셧다운 시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형 무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수여단장은 네. 본인이 살려고 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사 선후배들은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가 없다. 결국에는 살려고 다 불어요. 하지만 결과는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내일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또 전체회의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더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장 1, 2, 3차장이 다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저는 아주 많이 쏟아질 거라고 많이 생각-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쏟아지지만 네. 그것도 사실 확인은 해봐야죠. 아마 서로 진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 정보위원회는요. 국회의원 보좌관도 못 들어갑니다. 의원들만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간사들이 또 따로 브리핑하고 이거 하잖아요. 정말 네. 문제인 게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만 가서 피감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군 정보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 그리고 경찰 정보 여기도 다 가서 이 피감기관으로서 이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미국 의회를 갔을 때 정보위원회는 보좌진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CIA가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빨리 깨야 되고 저희가 유일하게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아유, 왜냐하면 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주제가 개헌 문건 관련된 네,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일 국회 의결이 만약에 탄핵이 부결이 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국회를 시민들이 똘똘 에워싸고 먹을 거 넣어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의결할 때까지 못 나오게 시민들이 교대로 네. 국회를 포위해야 봉쇄해야 봉쇄해야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라도 30%의 시민이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30%면 군의 장성 중에서도요. 이 30%에 해당하는 군인이 새벽 중에 탱크 몰고 와서 각하를 구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서울 시내는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 내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내란은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것을 그렇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결판 못 보면 국회에서 못 나온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여의도를 가득 메우고 보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부결됐을 시 새벽 그 넘어가는 시간대에 계엄이 2차로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긴장해야 된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 패싱하고요. 그 장군한테 밀지를 내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게 네. 아예 틀린 말씀이 아닌 게 진짜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우리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충분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리고요 생각이 듭니다. 8시간 동안 저렇게 들어가서 이상한 회의하는 국힘이요 무슨 음모를 같이 또 꾸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랑 여기서 일단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또 다른 게스트 도착을 하셔가지고 그분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단독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초반에 사람들이 좀 많이 안심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나 뭐 수방사령관이나 뭐 양심 고백, 무슨 진실 고백,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속보가 더 나오고 단독 보도가 추가가 되면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나 여단장들이 다른 진술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전문 표현으로 이제 개화늑대의 시간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진실이 가려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등장하는 계엄의 수뇌부들이 뭔가 좀 미안한 척
막 울컥하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감형을 목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마땅할 텐데 너무 아까 이제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샴페인 미리 안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오전부터 해서 되게 빠른 그런 경고성 발언들이 오히려 그 군 내부적으로 더 무력감을 느끼고 빨리 내가 이제 실토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부대 안에서도 아마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일반 병사들은 더 이제 나중에 실제 처벌을 받게 되면 억울할 테지만 직업 군인들의 경우에는 맞아요. 내가 이러려고 군인이 된 게 아니고 나 사실은 빈라덴이나 어디 뭐 김정은이나 그렇죠. 죄송한데 좀 방송에 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이제 독재자들 국가를 위해서 목 달려고 이제 기술도 배우고 그렇죠. 군인이 된 건데 막상 아무 지시 못 받고 딱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 그리고 뭐 마주하는 건 우리 국민 보좌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순서는 제 또 든든한 백입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이제. 무호흡 평론 김태현 기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어서오세요. 사사사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렇죠. 네. 아니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네. 이제 또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길게 갈 수밖에 없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끼리는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기자님이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 아직도 지금 비상의총 안 끝났어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11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이야기 한동훈 대표인데요. 예. 어떤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지나가겠습니다. 전달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이선 국회의원 임의 중일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판이구나.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들어가든 나오든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데 아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회담을 하고 올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식 정치의 한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찌라시가 돌아요 계속. 그러게요. 네. 그 개헌을 요구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거절했다 뭐 그런 식의 찌라시가 돌았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그 모습 자체가 진실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하고 와서 뭔가 이제 소득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로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이야기를 한 건데라고 질문을 시작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네. 그 여러 번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게 직무정지라고 언급을 했지 탄핵이라고 언급한 게 아니고 이제 또 나중에 입장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 일단 좀 지켜보시죠라고 얘기한 게 그대로 들어맞았던 게 맞아요. 대통령과의 독대를 하고 나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물어보면 탄핵이냐 아니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전에 직무정지라는 발언을 본인이 했음에도 오후에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당당하죠. 보셨습니까? 사실 자기가 정말로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독대 네. 요청이 와도 더 이상의 독대는 의미 없다. 뭐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거절을 있거든요.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비상의총이 이렇게까지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지금 친한파와 친윤파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친윤파의 수장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우원식 의장한테 이 비상계엄 철회 요구안 표결을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군인들이 진입할 시간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내란에 동조하느냐 내란에 반대하느냐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있다. 선택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내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그 움직였던 의원들도 맞아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또 보도로 나온 건데 지금
의총을 하고 있고 중간 잠깐 쉬는 시간이 있고 9시에 다시 재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 시간이 비는 그 저녁 시간대에 추경호 그리고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가서 정진석 대통령 실장 등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 만나가지고 뭐 탄핵안 표결 관련해서 뭐 대국민 사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중간에 가서 네. 정진석을 만나서 사과 등을 논의한다? 지금 어떤 쿠션을 넣으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란의 그 수괴인 윤석열 씨가 이 지금 내란의 가담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잡아와라.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맞아요. 어디까지 갔냐, 어떻게 하고 있냐, 분위기는 어떠냐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건 지시와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명백한 내란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TV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기사들을 보면 이 내란 범죄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반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반반으로 나눠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란 범죄는 지금 국민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전복하기 위해 윤석열이 군인을 동원해서 이 내란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 뭐 거의 지금 상수인데 사실이죠. 사실이죠. 예, 사실이죠. 근데 이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내란이 아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자가 칼로 찔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 판단 받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그럼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 살인을 한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의 거취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느냐 아니냐의 이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직을 직무 정지를 하기 위한 야당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사실 저는 정의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죄는 반헌법의 범죄예요. 그 내란의 수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를 이 용산 망나니를 비호하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대통령의 거취를 유지시키고 직무를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시간을 벌고 이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시간을 벌어야 된다.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연결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한날 한시도 발을 뻗지 못하고 잠이 안 오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맞습니다. 만약에 네. 오늘 새벽에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누군가는 나가서 시민들이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를 봉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러분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견디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비교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입장은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검찰이 이제 이 4년 가까이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일부 내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국민의힘에서 나왔었죠. 왜냐하면 여러 자료들이 이제 국정감사 도중에도 튀어나왔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탄핵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으로 연결되는 거는 본인들의 공포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본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 해왔던 잘못들이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차가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본인들이 봐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다음 정권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다? 그럼 다음 정권 3년 4년 내내 본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공포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의 문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선택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비상계엄이 선포하고 나서 제가 아까 곽수산 씨한테 얘기했지만
공직자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의 수뇌부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자꾸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간판을 바꿔달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탄핵이 돼버리면 간판을 바꿔달 시기조차 없이 내란의 공범으로 묶이는 게 너무 싫고 두려운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용산 수뇌부와 회동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내란의 수괴를 모시고 있는 참모들을 만나서 뭔가를 조율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아니 국회의 일원으로서 탄핵을 행정부에 물어보고 합니까? 맞아요. 바보들이에요? 같이 갈 거예요? 망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대로 지방선거에 나가면 당신들한테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대다수의 민심은 그렇지 않아요. 계엄 선포를 한 정권에게 다시 대선을 준다? 다시 정권을 준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것도 어이가 없지만 두 번째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비상 내각이라든지 거국 내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거취를 지키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한날 한시라도 국군 통수권을 뺏어 오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국민들은요. 거국 중립 내각, 임기 단축 개헌, 비상 내각 다 헛소리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다 죄송한데 다 개 같은 소리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다 한가한 소리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언급한다는 건 우리가 타짜란 영화에 네. 아따 사쿠라네 네. 이거예요. 그냥 다 사쿠라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통진당이 해산됐던 이유가 뭡니까? 내란 음모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란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실행을 그러면 했어, 이 진짜. 내란 실행과 그리고 그에 가담했던 국민의 힘까지도 이거는 버틸 수,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으니 법적으로 피해 나갈 구멍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야 본인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질문은 그거였으니까 박정하 한동훈의 비서실장이 용산 수뇌부를 만나서 사태 수습 방안을 조율한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는 이거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해요?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 내란 범죄자한테 가갖고 우리 내란 범죄자님들이 어떻게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이딴 얘기하는 건 내란 동조하는 거예요. 아니 네. 박정하 씨나 친한계 의원들 18명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결의안 가표 던진 사람들 아니에요. 네. 비상계엄 해제가 부당하고 위헌이고 위법이어서 가표 던졌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라는 인간의 참모들을 만나서 뭘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말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야, 지금 우리 박영식 앵커 또 화가 많이 올라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아니, 좋아요. 아니, 왜냐면 충분히 이해되고 너무 좋아요. 이대로 아까 내가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막판 스퍼트 뽑아낸 거예요? 스포트도 뽑아내지만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마이크가 제 옆에 또 하나 설치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출연료를 이대로 받기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더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요. 예. 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막판 스포트 밟고 아직 나가시는 겁니까? 시작도 안 했어. 잠깐만. 그러면 나 원래 시작도 안 했어. 원래 나 아까 나 그럼- 준비 많이 하고 왔는데 나 말한 거 5분도 안 돼. 원래 저희는 체인지를 생각했는데 아니야.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야 무슨 체인지야. 아니야, 나 오늘 좋아요. 밤샐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 밤샐 거야. 그래 한번 갑시다 그러면. 나 아까 말한 거 5분밖에 못했어. 패널을 불렀더니 깡패가 와서 앉아있어. 진짜야. 충분히 화낼 만해 근데 지금 상황이.